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70페이지 1, 2번을 풀라고 했는데 사실 저의 의도는 2, 3번이었어요. 여러분들 2, 3번 푸셨나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1번까지 해가지고 같이 푸셨나요? 혹시 3번을 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3번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그 2번은 제가 지지난주에 과제로 내줬던 그래프와 똑같기 때문에 오늘 3번만 살짝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을 보면요. 그림과 같이 수소와 헬륨 기체가 강철 용기에 각각 들어있다. 얘네들 지금 강철 용기에 있기 때문에 부피 일정합니다. 주어진 상태로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랬을 때 가와 나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비를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몰비를 구할 때 우리 기체의 종류 상관이 있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소나 헬륨 기체라고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기체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네,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온도와 기압과 부피, 그죠? 온도와 기압과 부피가 주어지죠.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기체라는 단서도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몰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몰수는 PV분의 RT 이렇게 두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물론 이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가 실제 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겠죠. 현실에서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풀이 과정을 보면요. 몰수비에서 묻고 있습니다. 가와 나의 몰수비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P분의 nRT의 변형된 식을 보시면 되죠. P 가에서의 P 그리고 가에서의 부피 그리고 R 값은 항상 일정하고요. 가일 때의 온도와 나일 때의 압력, 나일 때의 부피, R값 일정, 그 다음에 나일 때의 온도 이렇게 두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대입을 하면 되죠. 가에서는 1기압 이었고 부피 2리터 그 다음에 R값 일정하고요. 300켈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지금 1기압 1리터 그 다음에 얘가 600켈빈 이고요. R값은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약분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일단 이상기체의 상수는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단위들도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300, 600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 그러면 1대 4의 몰수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상기체 방정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저는 이제 처음이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 과정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2를 공부할 때는 제가 내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시중에 있는 EBS라든가 아니면 그냥 문제집을 사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문제집을 푸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학교 내신 시험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다 충분히 풀 수 있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여러 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25페이지 혼합기체의 부분 압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해석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보면 실험 가에서 다는 일정한 온도에서 꼭지로 연결된 서로 다른 부피의 플라스크에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를 각각 그림과 같이 넣고 꼭지를 열기 전과 연 후의 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단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는 반응하지 않으며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한다. 네, 그랬을 때 1번 볼게요. 가와 나에서 꼭지를 연 후 분자가 어떻게 분포할지 예상하여 위표에 각각 그려보자 라고 하는데 지금 가를 보면요. 여기 요 공간 1리터입니다. 이 1리터 안에 산소 기체가 마치 5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진공 상태의 4리터의 부피까지 더해서 전체가 5리터의 부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산소기체의 이 분자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왼쪽이 1리터의 용기였고요. 오른쪽이 4리터의 용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입자가 하나는 여기에, 나머지 4개는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부피는 무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요. 여기는 지금 질소 기체 분자가 몇 개 있냐면 세봤더니 20개가 있었습니다. 얘가 1기압 상태이고요. 4리터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진공 1리터가 있고요. 근데 얘네 꼭지를 엽니다. 그래서 1리터하고 4리터가 합쳐지니까 얘네도 토탈 5리터의 이제 기체 부피를 갖게 되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차지를 하게 되느냐? 이 20개의 질소 기체 중에서 5분의 1인 4개는 1리터인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16개는 4리터의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체 분자는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 꼭지를 열게 되면 그 연 부피까지 해서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분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보일 법칙을 이용하여 가나의 꼭지를 연 후에 압력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일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식이 PV는 K 일정하다라는 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니면 PV는 NRT라는 거를 써두고서 지금 몰수와 이상기체 상수라든가 온도 얘네들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럼 PV 값에 대해서만 변화되는 양을 고려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에서 보면요. 가에서는 처음에 1리터 안에 1기압의 기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의 부피가 5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가에서 꼭지를 연 가에서 전의 압력과 후의 압력을 보면 전의 압력이 1기압이었는데 후에는 부피가 5배가 되면서 5분의 1 압력을 갖게 되겠죠. 그럼 나의 경우는 보면요. 나에도 전에는 1기압이었는데 얘가 부피가 지금 원래 4리터였다가 1리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원래 4리터였다가 나중에 5리터로 이제 증가가 될 때 그 증가량이 1리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후의 압력은 얼마가 될까? 5분의 4 atm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PV는 K라는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다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에서와 같이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를 양쪽 플라스크에 각각 넣고 꼭지를 열었을 때 이제 가와 나를 짬뽕해서 다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면 산소 기체가 5개가 존재합니다. 그죠? 얘가 1기압이고 1리터 안에 5개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꼭지를 열면서 그 기체의 전체 부피가 5기압이 됩니다. 왼쪽 부피가 1리터, 오른쪽 부피가 4리터. 제가 아까 5기압이라고 그랬죠? 5리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산소 기체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한 개는 1리터 쪽에, 나머지 4개는 이렇게 4리터 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변화 없어요. 똑같이 질소기체도 그러면 질소기체는 아까 20개가 4리터 안에 1기압으로 존재를 했었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4개가 이쪽으로 올 거고요. 근데 기체는 서로 균일하게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리터인 용기 안에는 이렇게 질소 분자가 존재를 하겠죠. 이쪽에다 16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16개를 그렸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관과 관 사이에 있는 요 이음새 부분에도 기체가 존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는 이 기체가 들어간다든가 부피를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리지 않았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용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그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각 기체의 개수, 몰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볼게요. 왼쪽을 보면요. 왼쪽에는 원래 산소 기체가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지금 콕을 연 이후에 산소 기체 하나, 질소 기체가 4개가 들어오죠. 총 개수는 똑같이 5개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기체의 종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기체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몰수와 부피의 관계만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5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쪽 관에서 차지하는 압력이 1atm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도 보면요. 원래 질소 20개로만 있다가 얘네가 질소와 산소가 혼합이 돼서 20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압력도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1atm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의 압력은요, 그냥 동일하게 일기압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1atm, 여기 1atm 있다고 이제 합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냥 동일하게 지금 압력이 일기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죠. 요 혼합 후에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부피의 안에 있는 기체들이 차지하는 압력이 1atm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 산소와 질소 기체가 혼합이 돼서 1atm이면 산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과 질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의 합이 1atm이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산소 기체는 5분의 1 atm, 그 다음에 질소 기체는 5분의 4 atm을 차지한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1 atm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른쪽도 보면요. 개수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산소 기체가 차지하는 그 압력이 5분의 1 at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이 5분의 4 atm이 되면서 두 개의 합이 결국 이제 1 atm으로 나왔다라는 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6페이지 부분압력 법칙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부분압력 법칙 같이 읽어보죠.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종류 이상의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 각 선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부분압력, 즉 분압이라고 줄여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1-8의 그림을 보면요. 네, 왼쪽에 산소가 1기압 1리터 상태로 있고요. 질소가 1기압 1리터 상태로 있습니다. 개수가 산소가 1, 2, 3, 4, 5, 6, 7, 8, 9, 10개 존재하죠. 질소도 1, 2, 3, 4, 5, 6, 7, 8, 10 똑같이 10개 존재합니다. 네, 얘네들 압력과 부피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개수도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꼭지를 닫아놨다가 꼭지를 열었어요. 열게 되면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이 되면서 얘네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이 섞일 때는 균일하게 섞이게 되는데 그래서 산소 기체 빨간의 10개 중에 5개는 왼쪽 용기에 5개는 오른쪽 용기에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이 질소의 파란색 분자들도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 용기, 왼쪽 용기에 있는 전체 개수는 산소 10개에서 산소 5개, 질소 5개, 총 10개로 개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오른쪽 용기도 종류에는 변화가 있지만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차지하는 압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압력도 1기압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에 대해서 보면
이제 얘네들 혼합기체 요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혼합기체 중 산소의 부분 압력을 구해보자. 혼합 전 산소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혼합 후 산소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네, PV는 이 색을 쓸게요. PV는 일정하다. 요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1, V1은 P2, V2 같다라는 거 썼죠. 얘네가 이제 혼합하기 전, 얘네가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전, 그리고 혼합했을 때 부피가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2리터로 부피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X, 산소 기체의 압력 0.5기압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혼합 후 질소의 압력을 구해도 0.5기압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 그림을 보면요. 각각의 용기가 차지하는 압력이 1압력일 때, 1기압일 때, 그때 각각에서 산소와 질소가 차지하는 이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0.5기압씩으로 된다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보죠. 밑에 보면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과 산소기체의 부분 압력 그리고 질소의 부분 압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발생한다. 여기 있는 그냥 P 왼쪽 항은요 전체 압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부분 압력, 질소의 부분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나왔던 예시대로 쓴다면 1atm이라는 것은 산소에 의한 0.5기압 곱하기 질소에 대한 0.5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P 아래 점자 아무것도 없는 건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보시고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1801년 돌턴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을 때 혼합기체의 압력은 각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을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이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기체가 뭐 3개이든 4개이든 10개이든 100개이든 혼합되어 있을 때 각 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을 계산을 해서 합해주면 전체 압력이 나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기체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창의융합 사고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얘기합니다. 요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산소 기체를 모읍니다. 원래는 물이 여기 이 메스 실린더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여기서 산소 기체를 넣어주면서 여기에 O2 기체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위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 기체들이 존재하는 만큼 수면의 높이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 이렇게 기체를 모으는 방법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상치환이라고 합니다. 물의 위쪽에 기체를 모은다 라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이제 수면과 수조의 수면을 일치시켰다. 이것은 결국에 대기압과 그 눈금 실린더 내부 압력이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전에 수은의 기둥을 가지고 대기압을 측정했던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금 실린더 속에 모인 산소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클까 작을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기압과 눈금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같다. 그러면 이 눈금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당연히 산소 기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O2 기체에 의한 것이 있겠죠. 근데 얘만 존재를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물 표면에서 H2 물 분자가 증발하여 생긴 수증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증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H2 수증기 기체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인 산소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합니다. 이거를 돌턴의 그 부분 압력 법칙식으로 쓴다면 전체의 압력은 우리가 그 산소에 의한 압력과 그죠? 그 다음에 수증기에 의한 압력의 합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게
1atm일 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27페이지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계속 다시 들어보면서 수업을 편집하고는 있는데 이 코맹맹이 소리와 이 비음과 발음 뭉개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또 제 목소리가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네,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의 배속을 해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보죠.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면서 나타나므로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얘네들 역시 PV는 nRT 두고서 어떤 게 일정한지 어떤 게 변화되는지의 그 상관관계 보시면 됩니다. 네, 부피가 일정하고요. 그죠? 이상기체 상수 항상 일정하고요. 절대 온도도 지금 일정하다고 하면 압력과 그 몰수의 관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몰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압력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몰수가 증가하면 기체 분자들이 그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밑에 볼게요. 그림 1-9와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A와 이제 기체 B를 섞으면요. 혼합기체의 몰수는 두 기체의 몰수를 합한 값이 됩니다. 이때 혼합기체의 몰수에 대한 기체 A의 비율과 기체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몰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요. 기체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Na 대신에 8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 B를 보면요. 이제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4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혼합기체 2개를 섞었어요. 2개를 섞었을 때는 당연히 8 더하기 4니까 12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섞어서 부피가 2배가 된 게 아니라 이 부피가 일정한 하나의 그 값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12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12몰 중에 A 기체의 몰 분율은 전체 12몰의 네, 기체 중에 8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약분을 하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의 몰 분율 같은 경우는 전체 12몰 중에 4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몰 분율을 각각을 다 더하면요. 얘네들을 이렇게 더한다고 보면 아니고 1몰이 아니고요. 1이 됩니다. 그죠? 네, 여기 하나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몰 분율의 합은 항상 이게 사실 비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합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9에서 기체 A 분자가 용기에 충돌하여 나타내는 압력을 PA, 기체 B 분자가 용기에 충돌하여 나타내는 압력을 PB, 혼합기체 압력, 전체 압력을 그냥 P라고 할 때 기체의 압력은 분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이 주어진다. 그죠? 그럼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몰 분율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전체 압력에 그리고 각각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게 그 전에 졸탄의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는 게 P는 각각의 압력 그 부분 압력들을 다 더한 값이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각각의 부분 압력을 전체 압력을 안다면 구할 수 있느냐? 네, 몰 분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혼합기체에서 각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것은 각각 성분 기체의 분자가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볼게요. 이 기압의 산소 3리터와 이 기압의 질소 1리터를 부피가 4리터인 용기 속에 함께 넣었다. 혼합기체의 압력은 얼마인가? 다 온도는 일정하며 산소와 질소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얘네들의 부피가 지금 3리터 그리고 압력은 같고요. 1리터에서 4리터로 점핑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각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 당연히 줄겠죠. 이 각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을 구한 다음에 합하면 혼합기체의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산소 기체의 압력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써야 되는 방법은 그 공식은 PV는 K 요거를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기압일 때 3리터에 들어있었잖아요. 요 값이 나중에 PO2라고 할까요? PO2, O2의 부분 압력하고 그때의 부피 4리터 요렇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은 2분의 3 ATM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소의 부분 압력을 구해야 합니다. 똑같이 PV는 K에 넣으면 처음에 이기압이었고요. 그때의 부피가 1리터였어요. 근데 혼합 후에 얘가 차지하는 압력은 모르지만 부피는 4리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소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은 그쵸? 2분의 1 ATM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때의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 ATM하고 2분의 1 ATM을 더하면 2 AT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아래 문제를 보면요. 부피가 일정한 용기 속에 기체 A가 2몰이 있고 기체 B가 3몰이 이미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 혼합 기체의 압력이 2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체 A, B의 몰 분율과 부분 압력을 구해보자. 온도는 일정하고 기체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체 A의 몰 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몰 분율은 이렇게 카이라고 하나요? X의 필기체 형태로 쓴 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 A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얘는 전체의 몰수 분의 A의 몰수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의 몰수 2 더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5분의 2 이제 그 몰 분율이니까 단위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몰 분율을 계산을 하면 역시나 전체의 그 몰수분의 B의 몰수이기 때문에 전체 5 중에 3만큼을 차지한다.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기체가 2개이건 3개이건 4개이건 100개이건 얘네들을 전부 다 몰 분율을 합했을 때는 1이라는 값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 부분 압력, 각각의 부분 압력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A에 대한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얘의 몰 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압력이 2기압이었고요. 그때의 A의 몰 분율이 5분의 2였으니까 5분의 4 기압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그 기체의 몰 분율 하면 전체 2기압 중에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5분의 6 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도 여기에서도 얘네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요. 요렇게 얘네들을 합한 값도 결국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2기압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문제를 요리보고 조리보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